네, 안녕하십니까. 펭귄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그 고등학생을 위한 그 영어 원서 강독, 미국 6학년 교과서 세계사 과목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에, 오늘은 그 일단 그 다음 내용 이제 그 멕시코 역사를 지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, 일단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 지난 시간에 그 봤던 부분에서 중요한 그 문법이 좀 있어가지고 요거는 또 고등학생들이 또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어, 최대한 좀 빠르게 그렇다고 뭐 대충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학생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야 되고, 또 뭐 이제 학창 시절이 또 지나간 지 오래되신 분이라도 이것도 보면서 저게 저런 거였구나, 그래서 저 펭귄이 저렇게 막 해석을 했구나, 요런 또 원리, 영어 문장을 이루는 그 원리를 요 시간에 일단 좀 하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 여기 칠판에 일단 제가 이제 그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미리 다 그 판서를 해놨습니다. 이거 판서한도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그 칠판에 보시면 분사라고 여기 보시면 분사라고 제가 해놨습니다. 이 분사라는 그 개념을 이 학생들이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하고, 어, 저도 뭐 학생 시절에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. 뭐 하는 건지도 몰랐고, 대학 들어갔어도 잘 이해가, 원서를 읽으면서도 이 분사를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만큼 이게 우리한테는 어려운데, 그래도 뭐 요즘 학생들은 또 빨리 또 이해를 잘 하더라고요. 하여튼 뭐 그런 그 분사라는 겁니다. 이 분사라는 것은 이게 이제 뭐 이게 우리말로 돼 있는데, 한자로 쓰면 이렇게 분사 이렇게 쓰고, 영어로는 그 participle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participle. 우리말의 그 분사라는 건 나눌 분자의 말사자인데, 뭘 나눈 말이다 이 뜻이죠. 영어에도 보니까 이게 이 말의 part라는 뭐 부분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이 분사가 그런 뜻으로 일단 돼 있는데,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? 그 개념을 이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그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동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영어에는 그 영어에는 이제 동사라는 게 있죠. 우리 말에도 있지만,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의 그 영어 문장이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. 영어는 특히 이제 뭐 지금은 또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고, 영어는 우리 말에 비해서 아주 말의 순서가 엄격합니다. 지 자리가 다 있어요. 지 자리가. 우리 한국말에는 그 조사라는 게 있어가지고, 뭐 얻는 이가 하는 그 그런 게 붙으면 주어가 되고, 얼럴 이런 게 붙으면 뭐 목적어가 되고, 요런 그 문법적 기능을 하는 조사라는 게 있어가지고,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자리가 그렇게 뭐 엄격할 필요는 없어요. 어디 갖다 놔도 다 우리는 알아듣습니다. 이게 주어고 이게 목적을 알지만, 영어는 그런 조사가 없기 때문에 말의 순서로 의미를 결정합니다. 말의 순서로. 그래서 말의 순서를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언어입니다. 영어는 그런 특징이 있는 언어인데, 그래서 보통 영어는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 동사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뭐 뒤에 보어가 나오기도 하고 뭐 목적어가 나오기도 하고, 또 목적어 다음에 또 뭐 목적격 보어라 해가지고 뭐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, 그래서 동사의 성질에 달린 거예요. 그래서 영어는 정말 동사가 중요합니다. 이 동사의 성질을 잘 알아야 영어 문장을 아주 능숙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동사 자리 뭐 SVOC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요 자리에 우리가 이제 보통 동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 go, break, use, put 뭐 이런 이제 동사가 들어가는 거예요. 그죠? 그리고 이제 이런 동사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여기 있는 요것들은 우리가 다 기본형이고 뭐 현재형이라고 부르는 거죠. 현재형. 그죠? 간다, 뭐 부순다, 사용한다, 놓는다 뭐 이런 뜻의 이제 현재형이고, 또 우리가 이 동사는 또 과거형이 있죠. 그래서 보니까 뭐 went, broke, used, put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다 과거가 됩니다, 이게. 그래서 뭐 그죠? 이게 이제 요런 과거형이 또 이런 데 또 들어가기도 하죠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여러분들 3단 변화라 해가지고 그죠? 동사의 3단 변화 뭐 이런 거 막 외우고 그러잖아요. 특히 이제 뭐 불규칙 동사가 있고 뭐 규칙 동사가 있고,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3단 변화, 특히 이제 불규칙 동사는 아주 그죠? 다 외워야 됩니다. 그래서 뭐 go 같은 경우도 go, went, gone 이렇게 그죠?
break, broke, broken 이런 식으로. 또 뭐 put 같은 경우는 뭐 과거나 현재나 뭐 다 똑같죠. put 이런 식으로. 그 이런 불규칙 동사가 있고 규칙 동사가 있습니다. 규칙 동사라는 것은 요 세 번째 같은 이런 경우죠. 저 used 해가지고 보통 이제 이렇게 ed만 붙이면 되죠. 뒤에다가 그 ed만 붙이면 이제 되는 규칙 동사. 영어의 동사가 다 이렇게 규칙 동사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이제 불규칙 동사도 또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또 따로 외워야 됩니다. 그죠? 근데 영어 동사의 거의 뭐 90% 이상은 다 규칙 동사니까 뭐 그렇게 뭐 고민할 필요가 없고 불규칙 동사만 외워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동사들의 형태가 있고,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그 3단 변화라고 해가지고 외우는 이 세 번째 나오는 요것을 바로 과거 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. 과거 분사.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이 뭐 학교에서나 뭐 이렇게 보통 PP라고 표시하죠. PP. 요거 이제 past participle, 그 과거 분사라는 말 첫 글자만 따가지고 PP라고 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PP라는 요 표기 방식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, 사실 왜냐하면 90% 이상의 영어 동사는 과거 분사가 다 규칙형이기 때문에, 그죠? 90% 이상이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다 똑같습니다. 지금 요 세 번째 경우에서 보듯이 다 똑같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뭐 과거형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걸 좋아합니다. 과거는 되게 동사 뒤에 ed를 붙이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형태니까 형태로 딱 이렇게 표시하면 보기도 좋잖아요. 이해하기도 쉽고. 그런데 이제 과거형하고 과거 분사형은 형태가 다 똑같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사가, 그래서 뭐 여기는 1, 2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요거는 과거형, 요거는 과거 분사형. 저는 이렇게 표시하는 걸 좋아하는데 뭐 대부분의 그 우리나라에서는 다 그냥 PP라고 표시하기 때문에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뭐 대세를 따라가는, 뭐 안 그러면 또 학생들이 불편해하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그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영문법 학자가 그 쿼크라고 하는 영국의 그 영문법 학자가 있습니다. 이분이 쓴 뭐 영문법 책이 한 1600페이지짜리가 있는데 저는 그 책을 참 좋아하고, 그래서 그 책에는 이렇게 표기가 나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기하는데, 그리고 이제 현재 분사는 역시 저는 그 쿼크 교수의 그 표기법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저는 표시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현재 분사라는 것은 동사 뒤에 이렇게 ing를 붙인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. 그 현재 분사. 요거는 다 동사의 기본형, 그 현재형 뒤에다가 이렇게 ing를 붙이는 이런 형태를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. 선생님 그 동명사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동명사라는 것도 있어요. 이런 형태인데 어떨 때는 현재 분사라 그러고 어떨 때는 또 동명사라고 부르고 그래요. 우리나라 또 문법책에서는. 근데 사실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요 형태로 통일을 하면 됩니다. 요 형태가 이제 뭐 요런 자리에 들어오면 요렇게 시작하는 말덩어리가 요 ing 형태로 어떤 시작하는 말덩어리가 있는데, 그게 뭐 요런 S 자리, O 자리, C 자리 요런 데 들어오면 그걸 동명사라 그러는 거예요. 그걸 동명사라 그래요. 자리에 따라서, 아까도 마치 영어는 자리에 따라서 다 정해지기 때문에 그 어떤 자리에 들어오느냐 따라 가지고 그 역할이 다 구별됩니다.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 뭐 분사라고 하는 게 되게 막 어렵게 생각하지만, 그게 어렵다면 그 미국 사람이 쓸 수 있겠어요? 자기가 그런 말들을 자기들은 쉬우니까 그냥 다 이해하니까 쓰는 거죠.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영어를 좀 많이 읽은 사람들은 아주 쉬워요. 사실은 이제 뭐 익숙해지면. 근데 그게 익숙해지기 전까지가 이게 막 상당히 헷갈리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오늘 개념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. 다시 정리하면 동사는 세 가지, 이 네 가지 형태라고 합시다. 그래서 요거는 기본형, 현재형, 과거형, 요거를 과거 분사, 요거를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.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제일 첫 번째 요거 한번 보세요. go, went, gone, going 하는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뜻이 어떻게 되죠? go 간다, went 갔다, gone이면 gone. 자, 여러분들 gone 하면 이게 이제 동사입니까? 동사 아닙니까? 동사가, 이거는 동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. 이거는 간 이 뜻입니다. 간 또는 뭐 가버린 이런 뜻이에요. 자, going 하면 뭐죠? 이거는 가고 있는 이 뜻이에요. 자, 예를 들면 broken 하면 뭐죠? broken 깨진 이 뜻이에요. 깨져 있는. breaking 하면 뭐요? 깨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과거 분사는 이미 뭐가 돼버린 거죠. 가버린, she's gone, 갔죠. 그리고 이제 뭐 going 하는 건 지금 뭐가 현재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. 뭐 하고 있는.
그런 뜻이에요. 그렇다면 자,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. 자, 이 자리에 자, 아까 우리가 이 동사 자리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 지금 이 네 가지 형태 중에 들어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요. 들어올 수 있는, 일단 그렇게 한번 물어볼게요. 들어올 수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어떤 거죠? 요 두 가지, 현재형과 과거형은 들어올 수 있죠. 철수는 간다, 철수는 갔다, 그죠? 들어갈 수 있지만 요것만 이렇게 형태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, 없어요? 철수는 가버린, 철수는 가고 있는. 자, 이거 두 가지 형태는 그 뜻밖에 없죠. 가버린, 가고 있는. 그러니까 그 말이 여러분들 동사 자리에 들어가면 말이 안 되죠. 철수는 가버린, 철수는 가고 있는. 안 되잖아요. 근데 선생님 이 자리에 이런 거 들어간 거 좀 많이 봤는데요. 많이 봤죠. 근데 그게 이것만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이것만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다른 어떤 그 조동사가 좀 필요합니다. 그 조동사가 필요한데 바로 요 밑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.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는 지 혼자서는 절대로 이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고 지금 여기 보듯이 이런 비동사라든지 have와 같은 지금 여기서는 조동사 역할을 하는 말들인데 요것들과 같이 붙어서 결합을 해야 요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뭔 말이냐면 자, 이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비동사가 붙어가지고 요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는 하나의 형태가 됩니다. 그래서 아까 이 going 하면 가고 있는 그 뜻밖에 안 되지만 이 비동사가 붙게 되면 가고 있다. 지금 현재 가고 있다. 이런 뜻이 됩니다. 아까 뭐 철수 is going to 뭐 someplace 그렇게 되죠. 그러니까 가고 있다는 이제 이 자리로 들어와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또 과거 분사는 비동사와 붙으면 수동태가 됩니다. 수동태가 돼가지고 이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작을 받는 게 되죠. 자, 예를 들어서 뭐 꽃병이 뭘 깨는 게 아니고 꽃병은 깨지겠죠. 누군가에 의해서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the vase was broken. 깨졌다. by John, 뭐 존에 의해서 뭐 이런 식의 수동태로 비동사와 과거분사가 결합하면 요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have와 붙게 되면 우리가 이제 완료형이라고 부릅니다. 완료형이라 해가지고 뭐 해왔다 이렇게 됩니다. 아까 우리가 she's gone 그랬죠. 그 여자는 떠나버렸다. 가버렸다. 뭐 이런 형태로 아주 우리가 사실 독해에서 많이 나오죠. 뭐 또 완료형은 네 가지 용법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런 게 있어요.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는 지 혼자만으로는 절대로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말이 안 되지. 뭐 아까 여러분들 봤잖아요. 말이 되던가요? 안 되니까 이런 형태와 결합을 하면 이제 동사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뭐 쉽네. 뭐 그게 분사입니까? 근데 사실 분사가 이렇게만 쓰이면 얼마나 쉽겠어요. 근데 이 분사가 이거 말고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. 아까 이 분사 자체의 뜻이 가버린, 깨진, 깨져버린, 깨고 있는, 그죠? used 하면 사용된, using 하면 사용하고 있는, 그죠? put 하면 뭐 놓여진, putting 하면 뭐 놓고 있는 그 자체만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이 놈이 또 다른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요 형태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바로 이쪽을 보시면 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바로 보니까 분사에 명사 수식 기능이 있습니다. 이제 이게 바로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기 좋게 요것만 딱 머릿속에 기억하면 분사는 거의 한 70% 정도는 다 이해했다. 그러니까 요 역할 하는 경우, 그 다음에 요 역할 하는 경우, 요것만 이해하면 거의 뭐 분사는 다 이해한 거예요. 아니 근데 이것만 해도 70%면 또 나머지 30%는 또 뭡니까? 뭐 또 이렇게 그건 또 지금 오늘 다 얘기하려면 이것만 해도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핵심적이고 우리 책에 나왔던 그 구조만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봤듯이 그 분사는 이제 형용사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. 즉 형용사 기능이라는 것은 명사를 꾸며준다는 얘기죠. 명사를 꾸며줍니다.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명사가 있어요. 뭐 철수나 영이나 뭐 산이나 물이나 뭐 책상이나 뭐 핸드폰 이런 명사가 있죠. 그 명사의 앞이나 뒤에 붙는 거예요. 앞이나 뒤에 붙어 가지고 명사를 이렇게
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. 참 어렵죠. 왜 한쪽에 붙으려면 한쪽에만 붙지 왜 앞에 붙고 뒤에 붙고 이 연병을 해가지고 더 헷갈리게 그죠?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. 왜 앞에 붙냐면 앞에 붙을 때는 가벼워서 앞에 붙어요. 영어는 그 가벼울 때는 즉 단어가 지 하나밖에 없을 때는 가볍기 때문에 앞에 붙어요. Nice boy, good boy. 뭐 하나니까 그냥 앞에 붙듯이 이것도 지 혼자 올 때는 가벼워서 앞에 붙어요. 근데 이 자기 뒤에 뭐를 좀 거느리게 되면 즉 이 무거워져 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놓고 있는 했는데 뭐 꽃병을 놓고 있는 이런 식으로 꽃병을 하는 말을 더 붙이게 되면 덩어리가 좀 무거워지죠. 좀 길어지잖아요. 그러면 다 이 명사의 뒤에 붙게 됩니다. 영어는 이 우리가 이제 좀 전문 용어로 후치 수식 구조라 그러는데 뒤에서 꾸며주는 구조가 아주 발달한 언어입니다. 영어는 우리말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. 영어는 우리말은 아무리 길어도 꾸며주는 말이 지금 뭐 이렇게 그죠?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잘 나가는 뭐 온갖 뭐 이런 말들이 다 붙어도 결국은 명사 앞에 다 붙습니다. 우리 한국말은 꾸며주는 말이. 그러나 영어는 조금만 길어지면 전부 그냥 명사 뒤에 다 갖다 붙습니다. 그런 영어의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덩어리가 길어지면 다 뒤에서 꾸며줘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이제 이 영어 문장이 해석이 잘 되고 또 영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출제됩니다. 이 부분에서. 요거를 너가 이해를 하고 있느냐? 그거를 잘 물어보게 되죠.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통해서 우리가 이제 책에 나왔던 예를 볼 건데 우선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볼게요. 자,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가시죠? The broken window 하니까 뭐죠? 창문인데 깨어진 창문이죠. 깨어진 창문. 즉 여기서 broken 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명사 앞에 붙어서 꾸며줍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보니까 the window broken by John 이랬죠. 바로 이 broken 뒤에 by John이라는 덩어리가 더 붙어가지고 좀 무겁죠. 그러니까 깨진 창문인데 이제 뒤에서 꾸며줘요. 이렇게 깨진 창문인데 누구에 의해서? 존에 의해서 깨진 창문이에요. 자 여기는 made가 나오는데 만들어진 창문인데 어디서 만들어진 거죠? 중국에서 만들어진 창문. Made in China. 중국에서 만들어진 창문이에요. 이해가죠? 즉 이런 식으로 자 이 과거 분사가 똑같은 과거 분사지만 뒤에 좀 덩어리가 붙게 되면 이 분사로 시작하는 덩어리가 뒤에서 명사를 다 꾸며준다 그런 뜻입니다. 이해되죠? 아주 뭐 쉽습니다.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. 근데 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냐면 특히 이제 현재 분사는 그렇게 어렵잖아요. 현재 분사는 자 이제 여기 보세요. Many living people 하니까 많은 살아있는 사람들. living 하는 여기 이제 현재 분사죠. 살아있는, 살고 있는. 많은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명사의 앞에 붙어가지고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. 근데 그 밑에 문장이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책에서 봤던 문장입니다. Many people living in North America began to rebel against 뭐 이렇게 나왔던 문장 기억납니까?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막 학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문장이다 뭐 그런 얘기했죠. 자 이게 이제 이 문장 전체의 동사입니다. began. 자 이거는 시작했다 하는 이 과거에 속하는 문장이죠. 시작했다. 반항하기 시작했다.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게 동사면 영어에서는 이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동사면 그 왼쪽에 있는 게 주어예요. 영어는.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다 주어입니다. 그런데 보니까 people이라는 명사 뒤에 living in America 하는 게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. 왜 뒤에서 꾸며져요? 아시겠죠?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디서? 북아메리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. 즉 살고 있는 하는 그 분사 뒤에 덩어리가 더 붙어가지고 이 덩어리 전체가 좀 무겁죠. 무거워요. 이게 전부 다 명사 앞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조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. 영어에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. 하여튼 그래서 영어의 기본 원리는 꾸며주는 말이 조금만 무게가 나가고 길어지고 이러면 다 어디서? 명사의 앞이 아니라 명사의 뒤에서 꾸며줍니다. 이게 아주 중요한 영어 문장의 원리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꼭 이해를 해야 돼요. 그래서 현재 분사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워요. 왜냐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. living 하는 말은 동사의 형태가 분명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만 이 과거 분사는 구별하기가 좀 어렵죠. 바로 이 made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는 90% 이상이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똑같기 때문에
자, 아까 얘기 봤듯이 used하는 이런 식이죠. 영어는 90% 이상의 동사가 과거와 과거형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좀 만약에 과거라면 이 자리에 들어오겠죠. 과거 동사면 그죠? 근데 과거 분사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 못 들어오잖아요. 그죠? 과거라면 자 여기 made를 한번 써. 이 made가 만약에 과거라면 만들었다 이 뜻이잖아요. 만들었다. 근데 과거 분사면 뭐죠? 만들어진 그 말이잖아요. 다르죠?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구조에서 이게 과거가 아니라 과거 분사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뭘 어떻게 알기는 해석해보면 알지. 아주 쉬워요. 자, 잘 생각해 보세요. 창문이 만약에 이걸 동사라고 생각해 봅시다. 이게 과거 동사라서 이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죠? 해석이 어떻게 돼요? 그 창문은 중국에서 만들었다. 이 말이잖아요. 말 되네. 뭐가 안 되노?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우리말로는 또 그럴듯하게 이해가 되지만 영어로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. 만약에 이걸 동사로 본다면 그 창문은 만들었다 하면 창문이 만들었다는 뜻이에요. 창문이 어떻게 뭘 만들어요? 창문은 사람이 만드는 거지. 창문이 지가 뭘 만들 수는 없죠. 창문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만약에 동사가 되려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바로 요 형태로 써야 됩니다. 수동태로. 즉 was 같은 걸 넣어서 the window was made 이렇게 여기에 was를 넣어서 the window was made in China 이렇게 써야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. 아까 얘기했죠. 이 자리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여기 없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지금 동사로는 만약에 이게 동사 과거형이라 본다면 이 문장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. 영어에서는 이 뭐 이렇게 the window made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죠. 말도 안 돼요. 근데 이런 원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. 학생들은 왜 이게 안 되지? 이게 사실 조금만 이제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. 이게 동사가 같은데 왜 이게 동사가 아니고 분사라 그러지? 하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. 바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문장에서 봤던 제가 그때 여러분들 이거 해석할 정도 수준이면 대단한 학생이다. 제가 그렇게 그 이야기했던 건데 저 한번 읽어볼게요. Many people in the vast region made up of Mexico 뭐뭐뭐 해가 would gain independence from the European powers. 그때 그런 문장 기억납니까? 이거 그때 자기 보니까 이 아주 긴 문장이었는데 이 긴 문장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. 근데 가만 보면 여기도 동사 같고 여기도 동사 같고 그렇죠. 그래서 어느 게 이 문장의 동사냐? 그래서 이게 동사가 된다고 그때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이 동사 왼쪽에 있는 이 모든 긴 덩어리가 다 주어입니다. 이제 영어 문장의 원리 항상 말의 순서를 딱딱 지킵니다.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. 그리고 아까 금방 요 예에서 얘기했지만 이 made가 이하가 이게 region 하는 말 지역이란 말이죠. 이 지역을 꾸며주는 말이에요. 즉 멕시코, 남아메리카, 뭐 중앙아메리카로 구성되어 있는 방대한 지역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. 이게 만약에 동사라면 즉 made는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똑같죠. 그럼 이게 만약에 동사라면 여러분들 말이 돼요. 그 방대한 지역이 만들었다. 지역이 어떻게 만들어요? 지역은 만들어지는 거지.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건데 근데 이걸 자꾸 이제 학생들은 동사로 생각하니까 이제 문장이 막 막혀버려요. 해석하다가 이 뭐 방대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들었다 멕시코를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. 근데 가다가 또 동사가 나오니까 이 연결이 어떻게 되나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분사라는 것에 익숙해지면 요거 분사구나 요 덩어리 왜 이게 지금 이 region 하는 말 뒤에 붙어 있어요? Made up of Mexico 하는 긴 말덩어리이기 때문에 역시 뒤에 붙어 가지고 꾸며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걸로 이루어진 그 방대한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얻게 된다. 아주 자연스럽게 문장이 하나로 쫙 연결되죠. 이해됩니까? 이것이 그 분사라는 겁니다. 지금 뭐 이 분사 설명하는데도 벌써 24분이나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문법이라는 게 사실 저도 설명하려면 이 지루하고 아이고 막 듣다가 또 꺼버릴 거 같고 왜냐하면 이게 또 저 유튜브 강의라서 좀 지겨우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참 고심을 하는데 문법적인 내용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나름대로 막 근데 이게 학생용 강의라서 또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위한 분사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.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. 또 분사는 또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. 또 분사 구문.
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부사절의 역할을 하는 또 그런 분사구문도 있고 또 뭐 명사와 결합해가지고 쓰이는 뭐 분사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.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또 다음에 또 이제 구문 독해하면서 우리가 읽으면서 또 그런 게 나오면 그때 또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여러분도 오늘 요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분사의 거의 뭐 70%는 정확하게 이해했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해되시죠? 지금 이제 그 화면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행거를 캡처를 해서 또 화면이 흐려진다. 하, 캡처를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노트에 좀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. 이해됩니까? 뭐 혹시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시간도 많고 하니까 성의껏 대답해 드릴게요.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을 이해하고 오늘은 이제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어서 내용을 지금 시간도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또 내용을 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보기 전에 자,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라틴 아메리카의 그 역사 들어와 가지고 IT의 독립 과정까지 봤죠. IT의 독립 영웅 해방자 이름 기억납니까? 이름이 좀 어려웠죠. 프랑스식 이름이라 가지고 발음하기도 참 어려워요. 그 투생 루베르티르라는 그 발음인데 투생 루베르티르라는 아주 그 잘생기고 풍채도 당당했던 그 양반이 지금 이제 슬슬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죠. 그 IT의 독립 과정을 봤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로 그 뒤에 이제 이제 멕시코의 이제 그 역사를 또 오늘 또 살펴보는데 시간이 지금 또 벌써 얼마 안 남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책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를 상당히 자세히 다루고 있었는데 일단은 어떤 내용들이 라틴 아메리카 역사에 나오는지 그 전체 내용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그 이제 그 제목하고 어떤 내용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일단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읽은 거고 자 거기 이제 그 보시면 밑에 이제 오늘 읽을 차례가 이 콜로니얼 멕시코 하는 바로 식민 멕시코 식민지 멕시코인데 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식민지 멕시코의 상황을 소개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미구엘 히달고 하는 그 요 밑에 요 사람 목판화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는데 보이죠? 미구엘 히달고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. 이 히달고는 신부님인데 이분이 뭐 마치 그 우리 80년대 1980년대 유행했던 그 해방 신학이라는 그런 좀 급진적인 그 남미에서 참 유행했습니다. 이게 남아메리카에서 해방 신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아마 원조점 되는 분이에요, 이분이. 그러니까 뭐 하나님 믿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독립이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뭐 총 들고 싸운 분이에요.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좀 읽어볼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드디어 이제 멕시코 achieves independence 이런 말 나오죠. 멕시코가 독립을 성취한다. 그래가지고 거기 또 보니까 뭐 어떤 인물이 나오죠. 이 인물은 그 밑에 보니 호세 마리아 모렐로스라는 사람입니다. 그 멕시코 역사가 계속 이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보면 이 산타안나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. 이 사람이 이제 멕시코를 말아먹은 사람인데 산타안나 그런 사람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시면 War with the United States 그죠? 미국과의 전쟁 이런 얘기가 나오죠. 미국과의 전쟁 미국하고 뭐 전쟁을 하는 모양인데 과연 이 전쟁의 결과가 멕시코에게는 그야말로 아주 뭐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영토의 반을 뺏겨버립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그 미국 땅 우리가 잘 아는 뭐 캘리포니아니 네바다니 텍사스니 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다 이때 미국에게 뺏겨버려요. 멕시코가.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뭐 이제 뭐 조약을 맺는 그 그림이 뭐 나오고 있죠.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보니까 베니토 와레즈라는 발음이 좀 어려운데 와레즈라고 했습니다. 그 베니토 와레즈라는 또 멕시코의 그 대통령입니다. 이분이 아주 뭐 훌륭한 또 대통령으로 그 멕시코인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.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니까 The revolutions
and South and Central America. 이제 이 지명 이제 이름 익숙하죠. 남미와 중미의 혁명. 자,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그 중앙 아메리카 지역하고 그 남아메리카 지역에 이제 연이어서 혁명이 막 일어납니다. 그래서 그 보면 그 사진 보면 나오는 시몬 볼리바르라는 아주 영웅이 나타나서 남미 전역을 이제 해방시키는 그런 아주 혁명 투사가 되는데, 그래서 볼리바르라는 이름, 좀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죠, 남미에. 그 볼리비아라는 나라도 바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을 지었어요. 그 밑에 또 보니까 Prince brings independence to Brazil. 그래서 나오죠. 왕자가 브라질에 독립을 가져다 준다. 그렇죠. 왕자가 이 브라질의 독립은 또 다른 나라와 약간 다르게 이루어지는데, 그 과정도 우리가 또 보게 될 겁니다. 바로 이 사람이에요. 페드로 왕자인데, 프린스 페드로 그렇게 나오죠.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마지막에 라틴 아메리카 and the United States.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.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은 어떤 관계냐? 역사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.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까지인가? 이야기죠.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라틴 아메리카 파트고,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. 이 파트가 끝나면 유럽으로 넘어갑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IT 다음에 그 멕시코가 나오죠. 지난번에 봤던 이게 지도입니다. 지도가 있고, 이 지도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, 지금 아까 그 얘기했듯이 다시 이제 화면에 들어왔습니다. 여기가 보세요. 이 멕시코의 영토가 지금 여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, 여기가 유카탄 반도라고 하는데, 지금 현재의 멕시코 국경입니다. 여기 이제 리오그란데라는 강이 있는데, 그 강을 지금 이제 기준으로 이제 현재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, 이 지도를 보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요 위에까지 다 있죠. 지금 현재의 미국 영토입니다. 여기가. 그래서 여기가 전부 예전에는 다 멕시코 땅이었어요. 멕시코 땅인데, 그 뉴 스페인이라고, 이제 이 당시에는 뉴 스페인, 이제 새로운 스페인 이렇게 부르던 곳인데, 이게 이제 그 아까 그 뭐 산타나라는 그 나라 말아먹은 뭐 그런 독재자가 있어가지고 이때 막 전쟁에가 다 뺏겨버렸어요.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나중에 또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. 그 뭐 뒤에 나올 얘기들이 참 재밌겠죠. 재미없다, 니나 재밌지, 뭐 이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상당히 재밌어요. 그래서 이제 바로 콜로니얼 멕시코. 시간이 지금 벌써 32분을 지나고 있는데, 이제 한 8분 남았는데 조금이라도 오늘 또 독해를 또 리딩 좀 해봐야 되겠죠. 한 단락이라도 읽어봅시다. From the 1500s to the 1800s, 15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, the land we know as Mexico was a Spanish colony called New Spain. 이렇게 나오죠. 자, 이제 첫 한번 해석이 됩니까? 여기 나오는 we know as Mexico, 여기까지가 요거를 꾸며주는 말입니다. 이게 뭐 또 문법적으로 설명은 요 사이에 뭐 관계 대명사가 생략돼 있는데, 이런 것도 이제 뭐 영어가 익숙해지면 척 보면 압니다. 그냥 척 보면 알게 되는데, 즉 우리가 멕시코로서 또는 멕시코로서 이 말인데, 우리가 멕시코로 알고 있는 그 땅, 그 나라는 스페인의 식민지였다. 요 한 300년 동안, 요 300년간 우리가 지금 오늘날 멕시코로 알고 있는 그 땅은 스페인의 식민지였다. Called New Spain. 그때는 멕시코라 부르지 않았고 New Spain 이렇게 불리는, 역시 자 이것도 이제 과거분사라는 거 알겠죠? 이 called가 이제 과거분사예요. 즉 New Spain이라고 불리는 식민지 하고 colony 하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줘요. 왜 뒤에서 꾸며줍니까? 뒤에 말덩어리가 더 붙어가지고 무겁죠. 그래서 뒤로 간 거예요. New Spain이라고 불리는 식민지 이렇게 뒤에서 꾸며줍니다. 이제 이 원리가 좀 이해가 됩니까? 이제 이게 많이,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문법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많이 들어봐야 자기가 실제 문장을 읽으면서 적용을 할 줄 모른다면 뭐 아무리 문법 많이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. 실제로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어 문장을 많이 읽어보는 거예요. 많이 읽다 보면 저절로 익숙해져요. 뭐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. 미국 사람이 그런 거 이해 안 되면 저거 어떻게 그 말을 쓰겠어요, 그죠? 여기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이제 그 독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얘기입니다. You may recall 하면 이제 기억한다. 즉 너는 기억이 날 수도 있다. Reading in book 5 of this series. 자, 여러분들 이 책이 총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권입니다. 시리즈가. 그러니까
이 시리즈의 5권에서 이제 5학년 책이죠. 5학년 책에서 읽었던 걸 기억할 수도 있다. 너는 기억할 수도 있다 이거죠. 5학년 책에 뭐가 나왔냐면 How the Spanish Explorer Cortes. 자, 이 바로 스페인의 탐험가 Explorer 탐험가 코르테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conquered the country 그 나라를 정복했는지 by overthrowing the great empire of the native Aztecs. 바로 그 원래 원주민 토착 아즈텍이라는 원래 제국이 있었습니다. 그 토착 아즈텍 제국 empire 제국이죠. 그 위대한 또는 거대한 그 아즈텍 제국을 overthrow 하는 것은 뒤집어 버리다, 전복시키다 그런 뜻입니다. overthrow. 자, 이 책의 그 5학년 과정의 세계사를 보면 이 스페인의 정복자 이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그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정복했는가 하는 그 과정을 5학년 책에 보면 다 나와 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도 참 재밌죠. 재밌는데 그것도 다 얘기하자니 시간도 없고, 그렇죠? 그 마지막 아즈텍 제국의 황제가 그 몬테주마라는 그 황제인데 그 사람들 참 보면 말이죠. 하여튼 그 뭐 망할 수밖에 없었던 막 그런 어떤 어리석은 황제였다.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뭐 그건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은 뭐 구글이나 그죠? 뭐 이런 데 또 검색해 보면 알잖아요. 아즈텍 제국 뭐 이렇게 쳐보시든지 검색해 보면 어떻게 이 코르테스 불과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군사로 그냥 이 거대한 아즈텍 제국이 무너져 버립니다. 그래 그때부터 이제 그냥 이 300년간 스페인의 식민지가 된 거죠. 멕시코의 수도가 오늘날 그 멕시코 시티라고 하는데 그 멕시코 시티가 해발 그 2,000m의 고지에 있습니다. 우리나라 한라산보다 더 높은 거기에 멕시코 시티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 보면 그 광장이 있어요. 아주 그 유명한 멕시코 시티에. 니 가봤나 멕시코? 안 가봤어요. 책으로 봤어요. 책에 다 나와요. 그런 이야기들이. 그 멕시코에 그 유명한 그 중앙 광장이 있는데 거기가 원래 그 이제 그 멕시코 원래 아즈텍 제국의 그 중심지가 있던 그게 유적이 이제 남아 있고 그 유적들을 또 스페인 사람 다 때려 부쉈어요. 그래가 거기 돌로 성당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성당도 아주 큰 게 있고 뭐 또 그런 얘기 하려면 또 한도 없고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찾아보세요. 우리는 이제 근대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어쨌거나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New Spain was the largest and most important of all Spanish colonies. 이 New Spain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했다 이 말이죠. 어디서? All Spanish colonies. 자, 우리 지난번에 지도 봤듯이 스페인의 식민지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했죠. 그러니까 모든 스페인의 그 식민지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중요했다. 그야말로 가장 영토도 넓었고 가장 또 중요했다는 거예요. 멕시코는 오늘날에도 그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어떤 문화적으로 가장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멕시코가 가장 그 남미 문화를 선도하는 좀 유명하죠. 그 뭐 로스 판초스 같은 거 베사메 무초 뭐 이런 노래도 그죠? 다 그 멕시코 사람들입니다. 그 사람들이 또 그 우리 잘 아는 그 돈데 보이 하는 노래 있죠. 어디로 가시나요 하는 거 돈데 보이 돈데 뭐 그런 노래 있습니다. 검색해 보세요. 그게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아주 한을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들인데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 하여튼 멕시코는 아주 그 중심지였고 그 아주 스페인의 가장 중요한 식민지였다 뭐 이런 얘기죠. 그다음에 it was a huge land 그것은 거대한 땅이었다. 뭐 하는 자 that 야 하는 자, 이런 구조도 이제 관계 대명사인데 이제 또 다음에 또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도 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. 일단은 자, 뭐 한 거대한 땅인데 include 포함하다 이 뜻이죠. 그러니까 not only present day Mexico but also the areas that 자, 이 문장 구조가 또 복잡 이 뒤에가 또 꾸며줍니다. that이야 하는 지역 not also but because, not only but also는 여러분들 잘 알죠. 시간이 벌써 39분이 넘어가지고 요 문장 이하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천천히 설명하도록 시간이 부족해서 막 달렸는데 뭐 문법으로 설명한다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. 그 이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멕시코 역사를 본격적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